자, 이제 새로운 GSX S1000GX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대입니다. 바이크에서가 아니고 차에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내일 스즈키 데이에 참석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상주 근처인 제 고향 안동에서 갑자기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바이크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서, 또 아마 행사를 풀로 참석을 하면 2시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그 행사 끝나고 상주에서 울산까지 하면 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여기 특이하게도 스릴을 즐기고 싶어서 바이크를 탄 게 아니고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서 여유로운 풍경을 만끽하고 싶어서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내 한중간에서 타면 뭐 불빛도 밝고 상관이 없는데 국도 한가운데서 어둡게 되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맞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가 막히게 아싸 자리를 찾았습니다. 스즈키에서 사전 등록 자격을 주는 기념품을 살펴봅니다. 벌써 100주년이라고 하네요. 클래식한 모자도 받았습니다. 생수와 푸드트럭 이용권, 도시락 교환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티커가 제일 무쓸모. 한 1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본 행사가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나가길래 저도 헐레벌떡 합류합니다. 모습을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편에서 신형 바이크에 앉아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바이크에 앉아봅니다. 신장 180에게는 무난하게 닿는 발착지성.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내렸습니다.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까마귀. 저 역시 눈으로만 봤습니다. 앞뒤 타이어와 브레이크 모양을 슬쩍 살핍니다. 머플러도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얘는 약간 시크한 녹색 무난히. 탑박스 브라켓이 튼튼해 보였고 텐덤 시트도 폭신해 보였습니다. 사실 신차를 본 것보다 더 신이 났던 것은 전시된 다양한 바이크에 앉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GSX 8S. 전에 탔던 네이키드. 스즈키에서는 스트리트 계열의 바이크입니다. 전천후 바이크로 비교적 다루기 쉽고 가볍지만 네이키드는 시트가 딱딱한 편이라 이제 흥미가 가진 않습니다. 발착지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시트고가 810mm라고 했던가? 핸들 간격이 짧아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CB650R을 경험해봤기에 이 녀석은 패스. CB650R과는 다르게 평평한 느낌의 시트네요. GX가 나오기 전 스즈키에서 가장 워너비였던 GT에 앉아봅니다. 네이키드 치고는 낮고 길쭉한 바디가 인상적입니다. 와, 진짜 편하다. 정말 시트와 젖에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클러치도 한번 잡아봅니다. 발착지성도 무난하고 공기역학을 생각해서인지 8S에 비해 차체가 아래로 깔려있는 느낌이고 앞쪽에 카울이 둘러져 있어 널찍해 보입니다. 그리고 타서도 차체가 앞뒤로 긴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장거리 라이딩에 적합해 보입니다. 드디어 스즈키에서 가장 유명한 하야부샤에 앉아 봅니다. 흰색이 익숙한데 검은색은 처음 보네요. 마치 돌고래와 같은 자세. 클러치는 교체한 것 같고 잘 모르는 나도 알고 있는 아크라포빅 머플러입니다. 드디어 착석. 시트고가 800mm로 충분히 편안했습니다. 이따가 볼 거지만 시트가 엄청 푹신해서 더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바람 저항을 위해 낮고 꺾여져 있는 핸들바가 어색했습니다. 클래식한 아날로그 계기판이 저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엄청 큰 연료통이 튀어나와 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영 어색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세를 엄청 숙여야 하는 건데 막상 숙여보니 연료통에 착 달라붙어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버그만 400,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스쿠터. CB690R과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400cc의 연비가 리터당 25km인데 이건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이 구입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트감도 매우 좋고 발판도 편했지만 경차 가격과 비슷한 400cc 스쿠터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요즘 스쿠터들은 다 전자식 계기판인데 이 녀석은 클래식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느낌이네요. 솔직히 이 녀석의 장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료통이 아래에 있어서 연료를 넣을 때 많이 숙여야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하야부샤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V-스트롭입니다. 1050D가 제일 유명하지만 오늘은 신모델인 800D 3박스가 달린 차량은 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시트고까지 엄청 높아서 진심 마음이 쫄렸습니다. 자전거도 로드 자전거와 MTB가 그런 것처럼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바이크가 핸들이 더 넓습니다. 발이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시트고는 855mm였지만 센터 스탠드의 높이까지 합쳐지니 이 바이크는 정말 엄두가 안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0cc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빵도 엄청 커 보이고 바퀴도 크고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박스의 가격은 브라켓과 합쳐서 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라텍스 침대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이어의 접지력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색상 배치가 정말 나 어드벤처 바이크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개등은 도움은 되겠지만 90만원 정도로 부담스러운 가격. 처음 참석하는 시즌 오픈데이. 작년 5월에 이종 소형에 입문한지라 낯선 행사였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사전 신청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물론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겠지만 이렇게나 큰 규모라는 사실에 조금 놀란 마음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가 700명이 넘어섰는데 이분들이 다 모이면 아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인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야 광고가 붙고 조금이나마 수익이 발생되는데 약간의 정체기에 빠지니 혼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매일 뭔가라도 올려보고자 음악 쇼츠를 만들었었는데 알고리즘이 퍼뜨려 주지 않는 걸 보니 이게 채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 보다 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글들을 써보자는 생각입니다. 여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썩 훌륭한 채널은 아니지만 이 먼 곳까지 도착한 당신, 아직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